이리 오너라. 종목 하나씩 나가는 거지만 이거는 그 이리온으로 네. 저희가 이제 사과나무 시절 이번 주부터 계속 나갈 텐데 아침에도 계속 좀 종목들 가져온 게 저는 마땅치 않아서 계속 이루고 있는 중인데 의외로 주가 폭락해 있으니까 네. 유니크한 종목 가져오려 했는데 대형주를 갖고도 가만히 봤더니 정말 싸져 있더라고. 네. 너무 쌉니다. 너무 네. 근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 첫 주자로 또 이번에도 우리 정홍식 팀장이 나섰는데 성 뭐 저번에도 텔코였는가 그것도 네. 안 빠졌더라고. 계속 네, 나왔다요. 좋습니다. 다나와도 네. 그렇고. 네, 다나와는 오히려 최근에는 제가 요즘에는 세미나 많이 안 하고 대부분 컨콜로 대체되고 컨콜 더 많아요. 세미나보다. 왜냐면 이제 더 몸이 편해지니까 더 많이 요청하는데 그랬을 때 주로 다나와를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많이 낙폭이 과대됐었으니까. 성은 별로 안 빠졌는데 내가 의외였던 게 나 사실 정홍식 팀장이 텔코열 할 줄 알았던 거야. 네. 계속 좋겠는데 갑자기 성을 딱 그래? 네. 그럼 하자. 뭐 나야 지금 첫 네. 번째가 일단 하나만 물어봤어요. 계속 회사가 좋아지는 회사냐? 네. 싸냐? 네. 두 개 다 부합된다 그래서 했는데 네. 그리고 참 이거 말하라고 했지. 인사부터 해야겠구나. 예, 윤세 윤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스몰캡 정홍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 역시나 어제 좀 걱정하셨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몰라 안 봐. 그냥 이럴 때는 안 봐. 근데 물론 좀 불편하게 쓰신 분이 한두 분 계시지만 대부분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고. 근데 오늘 다행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100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이거 어제 방송 듣고 고객분이 오늘 장중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얘기하신 그게 맞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던 정책이 나온 건지. 근데 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이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살 수 없는 채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줘. 지금 뭐냐면 은행에는 돈이 많아요. 은행에는 이 돈을 갖고 뭘 사게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사실 뭐 해주면 되는데 은행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LCR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그걸 풀어줘서 하면은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분자에 있는 살 수 있는 채권 같은 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풀어주고 아니면 또 한국은행도 직접 미국에는 정부가 지급 보조금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중앙은행에서 회사채를 사거든요. 계획이거든. 우리는 그건 환급법상 안 돼요. 한 79조인가 뭐 그것도 안 되는데 저는 뭐냐면 기업들이 가만 놔두면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사서 안망하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진다. 시간만 주면 이건데 다행히 그래도 어제 채권 기금에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제가 어제 좀 말이 격했던 건 제가 사과드리고 근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규모가 우리가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100조 최소 100조죠. 최소 100조. 그래서 뭐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장에 이렇게 돌아섰던 거는 뭐 시장 얘기했죠 뭐하냐. 새벽부터 우리끼리는 램대 오늘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새벽부터 난리였어. 삽을 잡고 우리가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전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쪽 제약 바이오 담당자분이 새벽에 그걸 기사를 링크해서 팝업을 띄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뜬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 한국 기사 안 봐요. 그러니까 영어 기사를 봐야지 더 빠르거든요. 그럼 더 빨리 오고 그게 한국어로 나중에 번역되는 거니까. 네. 사실 그 기사 나한테 너무 당황한 게 국내 언론에서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리가 났어요. 새벽에. 대박이다. 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출근하는데 갑자기 센터님이 한국 기사는 나중에 나왔어요. 내가 딱 그랬다고 댓글 거기 올리라고 그거 빨리 올려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 되게 좋은 뉴스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치료가 효과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문제고 분명한 건 치료기간을 좀 짧게 해준다는 건 그렇죠. 임상 이상을 패스하면은 이제 팔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상은 이미 패스한 거니까요. 그냥 팔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른 거면 좀 있으면 미국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이거 승인해줬다는 거는 그냥 거리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렇죠. 이게 만약 효과가 있다면 바로 그러니까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풀겠다는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 뉴스였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던 건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제가 여기다 아까 또 굳이 앞에 이거 어제 갑자기 앞에다 쓴 건데 급조로 제가 요즘 제일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리서치 센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네들 맨날 주가 오를 때 나와가지고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다가 어느 갑자기 조용히 있고 자신 없으면 왜냐하면 모르겠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여기서 무슨 매크로가 대공황이 어쩌고 맨날 해봤자 제가 매크로 하지만 별 의미도 없다.
그냥 우리끼리는 맨날 모여서 뭘 했냐면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되냐에 대한 논의를 네. 계속 해왔고 나름대로 그런 기준에 적합하는 거를 찾고자 우리가 지난 한 2주 정도 계속 고민해왔고 저번 주부터 좀 그런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시작을 하기로 해가지고 네. 이번 주부터 딱 냈는데 오늘 장도 좋았네요. 근데 오늘 뭐 다른 거 다 좋았고 이거는 뭐 조금 움직였지만 예를 들어서 좀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실적도 좋아야 되겠고 네. 근데 싸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주주가 되고 싶은 기업들 우리 첫 번째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 나무 심겠다. 이거 너무 유치한가? 너무 누가 유치하다고 나한테 놀리던데 그런 마음으로 종목 기업을 골라서 우리가 가격이랑 싸우지 말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네. 가격 어쩌고 하시지 말고 이런 좋은 기업이라면 누구 말대로 지하 여기 5층이 있더라도 언젠간 좋아질 기업들 이런 걸 하자는 게 제 기분이에요. 성 그런 회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서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차피 이리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것저것 좀 종목들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어차피 한 달 안에 나왔던 종목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콜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는데 다들 고민은 그거예요. 전 중소형주 담당자로서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뭘 사야 돼? 라는 게 가장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고민이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죠. 첫 번째 그냥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시장의 느낌과 어떤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올해 진짜 괜찮게 봤던 기업 그건 텔코웨어였어요. 이유는 일단은 올해는 가상화 관련 솔루션 5G 테마 또 타겠죠. 당연히 이제 시장 정상화되면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객선은 확실히 잡고 있고요. SKT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약간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기만 했지만 앞으로 한 2, 3년은 성장성이 제대로 보이고 그 당연히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실적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1분기, 2분기 놓고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역성장을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장이 YY로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면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좋게 봤었고. 그래서 이거 할 줄 알았다니까. 나는 계속 네. 텔코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성도 성장한다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텔코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텔코를 제가 3월 초에 이걸 왜 썼냐면 시장이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자사주랑 순연금 합쳐가지고 시가총액보다 높고 배당 수익률이 5.6%니까 버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썼어요.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성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오히려. 그게 이제 한 2주 동안에 시장이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종목도 같이 떨어져야지 사기가 훨씬 매력적인데 그만큼 안 떨어졌잖아요. 네, 안 빠졌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의 마지막 종목 녹음이었던 게 텔코였어. 네. 그다음에는 나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떨어진 종목을 사는 게 맞는데 그 종목은 안 떨어져서 좀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을 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텔코를 빼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사자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묶어서 말씀드리면 서흥이 거기 포함되고요. 서흥, 리노공업, 다나와 그리고 동국제약 4개 말씀드립니다. 4개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겹도록 하는 얘기. 10년 동안 매출액이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들이에요. 아니, 얘네들도 이번에는 좀 불안하지 않아? 아니야? 지금 1분기는 다 체크해 봤는데 리노는 서프라이즈고요. 그리고 동국도 예상대로 나올 거고요. 서흥 아마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고. 사상 최대가 나온다고. 네. 그리고 다나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보다 그로스 레이트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YY로 성장을 할 겁니다. 다 좋은 상황에서 다나와는 낙폭이 과대됐다가 그냥 한 번에 반영하더라고요. 오늘 18%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단화를 사실은 우리끼리 단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네. 탄력 있으니까. 그래서 몇 군데 납폭과대주에 삼성전자만 얘기하고 있길래 그냥 단화 같은 거 어차피 네. 쇼핑도 많이 할 텐데 좀 네. 녹음도 했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거나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중소형주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거야. 막 근데 네. 의외로 사람들이 또 너무 좋은 기업은 사실 뻔한데 이런 기업들은 또 의외로 인기들이 없더라고. 그렇죠. 좋은 기업을 사자라는 걸 봤을 때 4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뭐 어쨌든 실적이 올해 다 YY로 오를 다 테니까. 앞으로 다 하고 우리 성부터 합시다. 아, 네. 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하자니까 사과나무에 한 3개씩 하자니까. 왜 자꾸 한 개만 그러게요. 하려고 세 그래. 개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하셔야 돼가지고요. 다 걔들도 하고.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역성장한 경험 없이 저희 혹시 자료 있으신 분들은 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10년 동안 CAGR로 12.2%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들을 왜 보냐면 기업이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경영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이렇게 절대 실적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 기업에 약간 내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성장률이 언제는 100% 올랐다가 언제는 마이너스 갔다가 이런 기업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주가도 탄력성이 좋고 훨씬 더 뭔가 엣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상당 부분 지금 같은 시기엔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5페이지에 정리해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뭐 이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녹음도 몇 번 했습니다. 뭐 사실 코로나 이슈, 코로나19가 이렇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면역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 ODM, OEM 회사들 실적 다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이 만들고 있고 주문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네. 이게 사실 단기간에 면역이 증가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타민이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먹는다는데 해가지고 회사 측에 컨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갖고 한 게 아니라 회사 측에 컨택을 해보니까 회사 측도 말도 안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적은 와중에 처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제 추정 실적이 제가 쓰면서도 느껴져요. 아, 이게 보수적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공격적인지. 근데 서흥은 1분기 실적은 제가 보수적으로 썼습니다. 아마 제가 쓴 거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쓴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들 막 나오는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안 났네 그런 게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있었던 기업들은. 근데 서흥은 아무래도 잘 나올 테니까. 관련주 보면 많이 살 거 없어요. 우리가 홈쇼핑 채널 돌리다 보면 네. 요새 정말 많아.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 보고 있으면 여기도 건강기능식품, 네. 저기도 저 채널도. 네. 그러니까 분명히 걔네들이 외주를 줘서 만든 이런 업체들, 서흥 그쵸. 같은데 사실 네. 상표만 다른 거지 공장 서흥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르죠. 뭐 저희가 알만한 브랜드들 그냥 대부분 서흥에서 다 다 만든다고 만드는 보시면 돼요. 거예요. 다만 이 브랜드만 다르게 나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어요, 서흥은. 그냥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만들어주는 공장만 돌리는 거지, 얘들은. 네. 그냥 홈쇼핑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요새 건강기능식품에 지금 젊은 사람들 다 먹고 있는지. 네.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 편성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왜냐하면 장사가 더 잘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냥 느낌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드캡슐 쪽의 구조적인 성장인데 하드캡슐 쪽은 P와 Q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Q가 오르고 있는 거는 글로벌 고령화에 따라서 생산량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중동 같은 지역에서 안 먹다가 먹기 시작하면서 계속 Q가 오르고 있고요. P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식물성, 이제 웰빙 트렌드에 따라서 식물성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서 식물성이 2배거든요. 동물성 대비.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투자 포인트로 3개를 넣어놨고요. 실적도 다 적어놨는데 뭐 좋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적어놨고 특이한 거는 이번 풀 리포트 쓰면서 11페이지부터 사업의 내용을 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기업을 쓰면서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적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구두로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읽어도 사업 보고서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걸 왜 쓰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자세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데? 라고 보시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 좀 적었고요. 특이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것도 적었어요. 당연히. 안 좋은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전체 기업 중에서 유일한 순차입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재무구조 안 좋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저는 전부 다 제가 그 리포트에 쓰는 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순현금이에요. 이거를 근데, 좀 기업 분석 좀 하는 사람들은 성을 위크 포인트 할 때 이거 반드시 지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왜 정우식이가 성을 하지? 이런 점심을 던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도 그 예전에 그래? 댓글창에 이거를 질문해 준 분이 있었어요. 부산 상당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저도 맞아요. 모르고 있다가 근데 저도, 그분이 네. 간과하고 있는 게 있지. 네. 사실 왜 사익금이 생겼냐는 부분이지. 네. 근데 이게 차익금 전에도 그때 댓글에 답변을 네. 드렸는데 일단은 차익금이 대규모로 있는 거인데 해결이 단기간에 될 것 같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저도 그러면서 서흥에 대해서 사실은 그 TP를 낼 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 가져갈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여요. 일단 첫 번째 왜 많아졌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장치 산업이에요.
장치 산업이라서 설비 하나 투입하는데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50억 정도. 지금 국내에 45대 있고 베트남에 38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돈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고 그 다음에 현금 회수하는데도 꽤 오래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놓고 그 순차입금 추이랑 적어놨는데 문제는 그러면 에비타로 캡백스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커버는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그냥 거의 커버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입금이 구조적으로 쭉쭉쭉 줄어들기는 쉽진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야, 업력이 작은 회사도 아닌데. 그래서 딴 애가 못하는 거라니까? 네. 이걸 그분이 놓친 거예요. 딴 애가 이거 할 수가 없어. 성원 정도 영역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 네. 그래서 그 저희 14페이지 적어놨는데 위에 있는 줄에다 그거 다 내용 적어놨어요. 이런 상황이다. 근데 다만 하면서 밑에다가 두 번째 패러그램에 적어놓은 게 이게 이 성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면 왜 이 회사가 매년 실적이 개선되느냐 이거예요. 국내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입장벽도 분명히 있지만 경제적인 진입장벽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팅을 잘했고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죠. 국내에선 95% 이상 성원권 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첫 번째. 이거는 그럼 이게 독과점이니까 네. 매년 이렇게 가격 결정권이 그럼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계속 꾸준히 올리는 건가요 지금? 국내는 독과점이고요. 국내. 해외 같은 경우는 경쟁이죠. 네, 그래서 국내에는 더 이상 기업이 없는 거고 해외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격은 아무래도 해외를 좀 많이 해외에 따라갑니다. 따라. 클라이언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최소한 가격 협상력은 갖고 있지만 그게 막 올릴 수는 없죠. 막 네, 글로벌리하게도 한 3위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권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예측되는 리스크인데 두 번째 리스크는 사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저는 서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제약회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과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수출이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내수 기업들 중에서 소비재 그쪽에 대해서는 고민은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수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죠. 리노공업처럼 사실 대놓고 비대면으로 캐드 딱 날라오면 찍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회사들. 사실 물류는 사실 여객선이 멈춘 거지 물류는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2, 3일 늦어질 뿐입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대면으로 영업해야 되는 제약 쪽 수출 많은데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 그리고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팅해서 딜 따오는 것들. 그런 회사들은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성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은 없지만 하드캡슐 쪽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로 됐을 때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 체크해본 바로는 없는데 이건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리스크 요인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여튼 이게 또 우리가 오랫동안 뭐 정신 연구에 얘기해왔던 종목이어서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 네, 지난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다 던져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사과나무랑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우리 갖고 있어야 마음 편하지. 네. 정말 불안불안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단단한 회사가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단한 회사 적자가 안 나니까요. 그렇죠. 적자가 그리고 나니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시장에 어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약간 독과점적 지위인데 네네. 분명히 그 시장이 커지고 있어. 사람들이 홈쇼핑만 봐도 나도 뭐 아침에 이제 비타민 먹는 게 안 먹는 사람 없을 걸 이제는. 많이 이제 이제는 안 뭐 먹던 분들이 많이 드세요. 그럼 온갖 브랜드가 다 나오고 있고 약국을 가면 정말 온갖 게 있는데 뒤에 가서 한번 내가 항상 드린 말씀이 열어보시고 뒤를 착용해 보시면 이 회사가 얼마나 시장 지배력이 큰지를 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는데 이게 그러니까 캡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방약 받아서 이제 먹을 때 캡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먹을 때 물론 가루약도 있는데 그 캡슐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캡슐이 역할이 여기 사회 내용에 적어놨는데 캡슐이 다 보셨잖아요. 그 안에 가루 넣는 거예요. 가루를 그냥 먹는 것보다 캡슐 안에 넣으면 아무래도 몸속에 들어가서 보호가 좀 되잖아요. 그럼 필요한 부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약의 효과를 더 좋게 하는 거고 가루약도 털어놓고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캡슐 안에 많이 넣는 겁니다. 쓰임새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캡슐이었어요 회사에 옛날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잘 팔리면 어쨌든 여기에 따른 또 캡슐 매출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그 사업은 약간 다른 사업이지 뭐 서로. 네, 건강기능식품이랑 캡슐은 공캡슐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거. 공캡슐을 파는 거고. 네, 건강기능식품은 이걸 ODM, OEM이 생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건강기능식품 내에서도 캡슐이 많아지면 좋긴 한 거죠.
그래요. 하여튼 뭐 다행히 사과나무 우리가 좀 그래도 기획하면서 첫 나간 날 시장이 반등하는 바람에 시장이 반등하는 바람에 네. 그래도 오늘 9% 정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18%. 다른 거는 10몇 % 올랐습니다. 사과나무 이제 뭐 사람들이 뭐야 저거 뭐 도마도야 뭐야? 아 이거 농담도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뭐 우리끼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제일 잘하는 건 네. 결국 우리가 사실 기업을 뒤지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결론도 네. 열심히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종목씩 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 나가기 전까지 서로 회의하고 뽑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골라낸 종목이니까 네. 우리 정신 연구원이 뭐 그렇다고 다 주가는 올라간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전 태어나서 내 생전에 살아생전에 1700 밑을 볼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내 생전에 정말 이번에 그 정도로 저도 멘붕인데 그 상황에서 또 우리 리베스 리서치의 모토인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주셔야지. 또 이게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 애널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주가 안 움직이면 어떡하냐. 안 움직이는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제발 그거 갖고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시 형은 그래도 네. 종목 좀 더 찾아보니까 좋은 거 많지 않아? 주주되고 싶은 기업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완전히 기업이 이거 뭐지라는 기업들 몇 개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피해를- 종목 네. 얘기하면 안 되고. 네, 피해를 받아 아니, 어차피 제 커버 종목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형전자 같은 회사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리포트 쓴 지 뭐 얼마 안 됐으니까요. 삼형전자나 정상 제이리스 같은 회사를 보면 그냥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거 맞아요.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럴 수가 있나라는 거죠. 근데 삼형전자는 그 통장 잔고에 회사의 통장 잔고에 있는 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지금 현재 주가의 2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차피 코멘트 했던 종목이니까 네. 방송을 안 한 거지. 그리고 이왕지가 나한테 와서 이거 좀 하라 했더니 LG 이노텍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야 이렇게 대형주만 하지 말고 막 그랬어.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상한가를 치셨더라고 거의. 오늘도 한 17%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요. 막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이게 공장이 가동되는 거면 이게 엄청 좋은 건데 막 상태하지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끼리도 나도 헷갈리니까 네. 대형 야 그랬더니 한 며칠 가지고 거의 막 40~50% 오르거든요. 수급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다 셧다운 되는 걸 소문 났던 거야.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아니라면 거야. 그걸 그대로 다 반대하는 우리가 거죠. 이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이걸 빨리 하려 해서 이사 딜레이 아직 좀 모르겠으니까 위험해.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재밌었는데 이런 게 또 오늘 아까도 정우씨 형이가 네. 얘기했지만은 애들이 자꾸 어떤 종목 가져온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진짜 싸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 막 내가 어떤 종목을 얘기해서 막 대형주가 야, 싸진 거죠. 좀 우리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자. 아무리 계산을 내고 제가 다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탐방 안 간 기업은 안 되니까 전화를 해서 얼마 나와요. 실제 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1분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제 그 김효연 연구원이 나한테 와서 어떤 종목을 막 얘기하길래 내가 야 근데 대형주니까 안 돼. 그랬더니 또 전화 왔어 나한테.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깡깡이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나침반은 제공해 드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지 틀리지만 주가가 그렇게 센티로만 움직이는 장이라면 우리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필요한 시장은 어떤 논리적 추론이 통하고 네.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시장이라면 시성도 해당되는 기업이죠. 뭐. 네, 해당되고요. 이렇게 다 셧다운되는데 혼자 공장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뭐 중소형주나 대형주나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0%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했어야 되는 말이야. 근데 내가 딱 그 최영삼 보러 삼성전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참 시장 어렵다. 하여튼 어제 댓글 때문에 고생 많았겠네. 근데 그래도 진심이에요. 예. 나는 제가 뭐 맨날 오늘도 우리 직원들 넣어놓고 막 우리 일이온이라는 게 뭘까? 회사 공식 채널도 아니고 알잖아. 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막 이러고 여러 가지 있고 제가 이렇게 맨날 한 가지 녹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뭐 불려다니고 지금 일을 달려다니고 뭐 잠깐 안 돼. 오늘도 지금 잠깐 시간 나서 그냥 녹음을 해버리는 건데 내가 가끔 짜증나는 건 이걸 업으로 사는 사람처럼 우리를 막 대하니까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 본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댓글을 안 결심했었던 건데 가끔 그래서 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거 올라가면 당분간 안 보니까
아니, 너무 근데 마음에 안 드셔도 욕 보셔도 그만하시고. 됩니다. 좋은 댓글 많아요. 그래요?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놀라운데? 나 말해놓고서 아 망했다. 많아요. 아니 아닙니다 진짜 이번에는 한번 너무 답답했어 이번에. 하여튼 그래서 했던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아 사과나무가 가을에 열려야 되는데 가을에 비나기 오는 거 아니야? 전세기가 과일나무가 다 병이 번져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누가 나한테 누가 그랬다고? 뭐 사과나무를 되게 사과하시라고 막 그러냐고. 아 사과하시는 거냐고. 아 근데 그 맞아요 고객분이 한 분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혹시라도 렘데시비르가 성공하면 리스크가 완전히 완화되는 거 아니야. 그거야. 렘데시비르라는 거는 백신을 개발하기 힘든 거고 네. 렘데시비르는 뭐냐면 우리가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죠. 시비어라는 사람들, 시비어 등급에 네. 있는 사람들을 치료 기간을 단축해 빨리 치료를 줄여가지고 뭐 열이 내려서 폐가 더 망가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임상화까지 가려면 이게 진짜 1년이 2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내 생각에 미국 FDA에서 그냥 써라 승인을 해줘버린 거야. 근데 이거 제 분야는 아닌데 그냥 네. 한기로 네. 흘리셔도 되니까 저는 맨날 얘기하니까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저보다는 최승원 연구원이 더 정확합니다. 일단은 4월 3일 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증 환자들은 사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가 긍정적이었던 거는 일단은 중증 환자들한테 치료 시간을 단축시켜줬다라는 그 언급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다 아직 공식적인 놀랬죠. 데이터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4월 3일보다는 4월 10일경에 이거는 4월 10일. 네, 이거는 경증 환자들에 대한 경증.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경증 환자들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많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표 안 할 수도 있어요. 4월 네. 10일. 그러니까 FDA에서 실험 결과를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승인했다는 자체야. 내가 봤을 때는 승인했다는 의미는 추론을 하건데 그냥 놔두겠다는 뜻이야. 뭐 그럴 수 있죠. 통제를 좀 풀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 경제 활동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는 그 희귀약품으로 지정했다는 자체가 네. 그게 되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보다 빠르게 이거를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저번 최연 우리 네. 최소관님 편 들어보세요. 네. 이게 얼마나 대량화가 빨리 할 수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되게 빨리 할 수가 있어. 네. 대량 생산이 이게 네. 지금 또 장점은. 그리고 하나 더 4월 20일경에 후지필름 쪽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4월 달에는 사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긴 해요.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에서 막 이것이 막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부도 안 나가게 돈을 주입해주고 또 하나 코로나가 이게 우리 증권쟁이들의 단점, 애널리스트의 단점은 뭐냐면 뭐 어디 가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네. 온갖 걸 다 듣고. 이거 H1N1인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왔다가 조금씩 면역성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뭐 이탈리아에서 사람이 너무 죽으니까 무섭지만 그 공포의 절정은 좀 지나가는 느낌에 저는 오늘 플러스 나스가 또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고 우리끼리는 그 얘기하고서 사실 저번 주부터 좀 네. 시장에 대응하는 차이로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상한함을 내자 이번 주부터 나름 했는데 모르죠.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다시 지하로 10층 갈 거라고 그러는데 뭐 지켜봅시다. 네. 예,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